그러니까 영화가 재미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필버그의 그 외계인에 대한 모든 그 영감이 이 영화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흥행까지 성공한 E.T.라는 영화가 바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 놀람이 여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그 다음 몇 년 뒤에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폐막식에서 이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폐막식에 헬리콥터가 이제 UFO를 이제 매달고 나타난 거예요. 예. 사실 그 헬리콥터 소리가 좀 들리는 게 좀 옥에 튀었습니다. 그래서 UFO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아까 그 UFO처럼 표시를 하는데, 그 당시 음악 담당이 바로 이 스필버그와 단짝을 이뤄서 계속 영화 음악을 만들었던 존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윌리엄스가 지휘하던 모습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존 윌리엄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은 잘 모릅니다만, 조스 같은 음악 들어보시면 간단해요. 뭐, 따란, 간단하지만, 영화 장면에서 진짜 상어가 나타날 때 보면 무섭거든요. 효과도 대단하고. 뭐, 스타워즈 음악도 물론 다 존 윌리엄스 음악이죠. 그래서 직접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면서 이 영화의 쇼를 84년도 LA 올림픽 폐막식 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학 따로, 예술 따로, 문화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할 때 우리나라가 했던 행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질 못해요. 물론 그게 전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더 추가로, 우리도 좀 UFO 정도 하나 나타나겠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우리 대통령이 저 외계 생명체한테 전파로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를 한번 누르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21세기가 2070년에 어떻게 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미 84년도에 할리우드는 이런 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죠. The way for the entrance of the athletes. 네. 폐막식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UFO가 나타난 장면만 했는데, 요 음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 영화 하나의 힘이 국가적인 행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거의 30년 전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과학자입니다만은 계속 문화 쪽에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주공원이 없어요. 좀 과장하면은 우리나라가 우주음악, 우주미술, 우주영화, SF가 없는 나라입니다. 뭐 조금은 있는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 지금 그래도 OECD에 들어있고 상당히 소득이 높은 국가 중에서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문화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국민이 우주 시대에 사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TV 특강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문공원을 만들고 싶은 어떤 초조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또 대전 살기 때문에 엑스포 과학공원에 제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지금 이미 30년 전에 문화 자체가 이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공원을 제가 이제 이런 쇼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어요. 참 클로스 인카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UFO가 내려와서 그 외계인을 맞이하는 그런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만 이것이 규모가 작든 그런 걸 떠나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꿈돌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은 모릅니다만 93년도 대전 엑스포에
캐릭터였고, 이건 어느 기업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 엑스포 대전의 그 캐릭터죠. 근데 꿈돌이가 외계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꿈돌이 문화가 없어졌는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공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는 꿈돌이를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 놀이공원이 해전 관람차가 아마 지금 몇백 될 겁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이아 같은 별자리를 단지 불 몇 개 다른 것 뿐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별자리 교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해전 방향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돌았었는데 제가 해전 방향도 이쪽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북극성 주위로 해서. 그래서 애들이 고3 때까지 시험 문제 두세 번 나올 텐데 혹시 이것 때문에 틀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회전 방향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좀 우주공원이 되도록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관람객들이 물론 놀려고 왔다가 그래서 저 앞에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우주를 생각해보는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가 꼭 어떤 몇억 원짜리 몇십억 원짜리 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우주에 잠기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외국 천문학자 4사람하고 과연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뛰어나다면 그럼 영화 슈퍼맨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처럼 생겼고 그다음 우리한테 잘해주겠느냐. 사실 우리가 개나 고양이한테 잘해주잖아요. 물론 험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래도 우리가 반려동물로 데리고 살고 그러면은 잘해주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저희 집 고양이는 저를 무시할 정도인데요. 제 식구 말만 잘 듣습니다. 근데 과연 외계인이 그렇게 다 인자할 거냐? 아니면 우리 모양으로 생겼을 거냐? 정말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냐? 그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사람은 결국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요 행성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지구에 이런 질량을 갖고 이런 반지름을 가는 행성에서 표면에 살려면 사람이 10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2m만 넘어가는 사람도 허리가 휘기 시작해가지고 모양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몸이 이제 근육이나 이런 걸로 버티는 건데 중력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래서 대충 물리 상수를 몇 개 알면은 그 행성에 어떤 키가 얼마인 생명체가 살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재밌는 건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고 아래로 배설하잖아요. 이게 중력 방향에 따라서 순조롭게 만들어진 거죠.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만 만일 우리 입이 밑에 있고 우리 배설기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체가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세이건이 했던 가장 주장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지구 생명체는 그 유기물로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제 전파 천문학으로 우주의 유기물들을 관측을 하거든요. 근데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해서 탄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과학 조금만 한번 해볼까요? 탄소는 가장 큰 장점이 이 결합을 4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께서 쉽게 가르치시느라고 손이 4개다. 탄소는 손이 4개여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수소 4개를 붙잡으면은 메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탄소가 하나 또 붙게 되면은 옆에 또 다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벤젠과 같이 복잡한 물체는 탄소가 6개가 이렇게 모여서 정육각형 배치가 되면서